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오늘은 샤페론이 상장했는데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수익률이 났습니다. 공모가 5,000원이었는데 더블 10,000원이 넘어갔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공모가를 크게 할인해주는 공모주가 또 한번 수익을 내줬던 것 같습니다. 어제 탑 머티리얼도 있었고 이렇게 계속 공모주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주 청약 공모주 미리 또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QRT 공모주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반도체 쪽은 또 괜찮았잖아요. 과연 청약할 만한 공모주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일정인데요. QRT 수요 예측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약은 스펙주 3개와 겹쳐요. 그리고 기업 공모주 2개가 3주 차에 더 있는데 일정이 겹치지 않아서 환불된 자금은 이때 비례 청약으로 다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공모주 상세 내용 볼게요. QRT 국내 유일 반도체 신뢰성 평가를 하는 기업입니다. 좀 생소하긴 한데 이건 조금 뒤 다시 상세히 보고요. 공모주식 수는 총 99만 주, 일반 청약자에게 25% 배정을 합니다. 모집 금액은 최대 623억, 좀 많이 모집하네요. 시가총액은 2,492억이 되겠습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공모가 밴드는 51,400원에서 62,900원, 유통가능 물량 25% 양호한 편이죠. 그리고 청약 한도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청약수는 10주, 증거금 31만 4,500원 필요합니다. 최고 청약 한도는 온라인 고객을 우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2만 4,000주, 7억 5,480만원, 한도는 넉넉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온라인 계좌의 경우에는 청약 당일 개소로 참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청약의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를 좀 더 볼 건데요. QRT는 반도체 위주고 모바일이나 차량용 제품 등 이런 전자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하는 기업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제품 품질을 평가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 자회사에서 분할된 기업이라서 SK 하이닉스의 시설 관리 쪽을 쭉 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 에러 검출 장비라고 해서 우주 항공 쪽 분야 사업인데 이쪽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 매출과 당기 순이익 모두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연매출 700억대, 순이익 100억 초반대 규모의 기업이라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공모 조건 보겠습니다. 먼저 유통 물량 또 중요한데요. 이번 물량은 25% 양호한 편이죠. 게다가 기존 주주가 적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 외 최대 주주 외에는 투자회사 한 군데가 있긴 한데 그마저도 상장 후 6개월 동안 보호 회수를 걸었어요. 오버행 이슈가 거의 없는 종목이죠. 매우 좋습니다. 네, 그 다음 공모가 적정성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보면 딱히 단점이 없는 공모주로 보였어요. 공모가를 보기 전까지 저도 매우 기대가 됐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유사기업을 3곳을 선정을 했어요. 개수가 너무 적죠. 객관적인 PER 산정을 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유사기업은 반도체 제조 설비 쪽 2곳, 패키징과 테스트 업체 네페스아크 한 곳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PER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건 좀 중요해서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 어쨌든 평균 23.79배가 산출됐어요. 그리고 올해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을 연 환산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했는데요. 79,111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죠? 그리고 할인율은 타 공모주 대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유사기업 선정할 때 PER 차이가 많이 났던 걸 볼 수 있었죠? 유사기업을 2가지 부류로 구분했는데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오사트 기업들을 2차로 선정했습니다. 근데 이 팹리스 제조설비 쪽 기업들은 보통 PER이 20배가 넘어요. 최소 10배 후반에서 50배까지 꽤 높은 PER을 받고 있고, 반면 오사트 즉 패키지 테스트 기업들은 평균 10배 전후로 훨씬 낮은 PER을 받습니다. 근데 QRT 사업을 보면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기보다는 분석이나 검사 그리고 평가 쪽이거든요. 100% 부합하지는 않겠지만 테스트 기업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공모가 기준 PER이 15배에서 19배 정도, 네페스아크보다 공모가가 더 높게 산출됐다고 보입니다. 물론 국내에 유사기업이 없는 상황이고 이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요 예측대 기관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 같고, 팹리스 쪽 PER을 준다고 하면 공모가는 분명 메리트가 있고요. 아니라면 좋은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장점과 단점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QRT는 반도체 신뢰성 평가, 그리고 SK 하이닉스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라는 건 맞아요. 꾸준한 실적 상승을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통 물량이 특히나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팹리스 기업 위주의 PER을 산출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으로는 오사트 쪽과 가깝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요 예측 결과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일 공모주 청약이 좀 남았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일정이 빡빡하게 청약이 있습니다. 오늘 QRT 시작으로 하나씩 또 다른 공모주들 소개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